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쇠사슬이 끊어지고 조국이 해방되던 그날, 어찌 우리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감격의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시작된 한국전쟁.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서야 우리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아픔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로운 미래를 꿈꿨던 대한민국.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고국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쟁을 물리치고 합격한 이들 젊은 광부들은 앞으로 서부독일 광산에 가면은 고기를 선양하고 우수한 기술을 배워오겠다고 선서했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 경제를 이끌었던 루르 지역. 풍부한 석탄과 라인강의 수은 덕분에 석탄 철광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낯선 도시에서 발견한 반가운 한글. 파독광부 기념회관입니다. 1963년도부터 1977년도까지 광부들이 이제 여기에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혼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국가 재건이 1순위 목표였던 대한민국. 기술과 외화 획득 등을 목적으로 총 7,936명의 젊은 광부들을 독일 탄광지대로 파견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던 시기. 입던 옷을 노콜레하게 노란 모자에다가 오래된 사진들 보고 추억이 새롭네. 새롭네. 좀 옛날 사진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옛날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도 저런 데가 있었나 싶은데. 이게 우리 저 독일 광산의 광부들에게 지급되는 작업복이에요. 작업복인데 지열이 아주 세니까 지하 600m 뭐 밑으로 더 내려가니까. 가게 되면 그 근무를 할 때는 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이게 막 그냥 이렇게 몇 번을 짜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저 앉아나 여기에 이제 막 땀이 고여가지고 물이 고여 이제 몇 번씩 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야, 이런 거 보면 참 어떻게 이걸 썼는지 옛날에. 이것도 흰 색깔 입으면 파스타예요. 그래서 좀 높아요. 여기서는 이 관리자들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은 이제 노란 거. 그다음에 빨간 거는 이제 기능공들 뭐 전기 뭐 담당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기능공들 그 저기 더 다르죠. 많이 모아놨어. 어떠세요?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 보시면? 새롭죠. 옛날에 새롭죠. 이거 어떻게 쓰고 일을 했을까? 독일에 생활한 지가 벌써 40년, 50년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강부 젊었을 때 한 3년 잠깐 스쳐간 그런 순간들이죠. 와서 보면 이제 몇 년도 왔죠? 77년. 77년. 나보다 제일 늦게 왔죠. 제일 마지막으로 왔었죠. 당시 파독광부들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고향은 누가 뭐라도 태백. 군 제대를 하고 한 4년 동안 또 장성에서 대한석탄공사 장성강업소 기획과 그 측량계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전역으로 이제 그 애들도 태권도 지도를 했고 77년 8월에 파독 광부 이진으로 독일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좀 낯설진 않으셨어요? 여기 와서 교육받았을 때? 이건 낯설죠.
뭐 그 당시 우리 독일 올 때 77년도만 하더라도 한국이 뭐랄까 경제적으로나 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뭐 와가지고 낯설고 힘들고 그랬지만 외국에 와가지고 이 근무를 한다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 젊음이 있었으니까 옷 갈아입고 밑에 내려갈 때부터 있는 모든 그 철로, 운항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우리가 생각도 못 해봤던 그런 어마어마하게 너무 컸었어요.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서 800m에서 또 옆에 기차를 타고 또 몇백 메다 가서 또 거기서 또 밑으로 한 200m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억눌림, 웅장함 여기서 내가 많이 놀랬죠. 이게 독일 사람들이 이제 이 신체 조건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이렇게 좀 덩치가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 사람들 외에 뭐 유고슬라비아, 터키 애들, 그 다음에 뭐 이태리 애들 이 사람들은 이 덩치들이 커가지고 일하는 게 아주 그 힘도 그렇고 아주 잘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힘은 없어도 이제 요령으로 이제 이렇게 하죠. 그때는 장비의 무게보다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아빠와 꽃다운 청춘을 지하 광산에서 보낸 파도 광부들. 매일 아침 행운의 인사말을 건네며 동료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랐죠. 간호학의 수업을 쌓아 대기의 천사로서 우리들의 건강을 돌보아줄 아가씨들이 간호원이 되는 관을 씌워받고 있습니다. 파독 간호사들도 11,000여 명이 파견됐습니다. 중진에서 이제 국민학교 나왔죠.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는 이제 강여중, 그러고 이제 강릉 간호학교, 그리고 있다가 독일로 왔죠. 독일 가면은 뭐 봉급도 많이 주고 그런데요. 돈도 많이 준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독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때 제가 나이가 19세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진짜 많이 몰랐죠. 많이 몰랐는데 한 가지는 알은 게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 돈이 많이 없다는 거. 아주 그게 어려웠어요. 첫째는 적응하는 게. 그리고 그때만 해도 게탈딘스트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때 집에 와서 또 오후에 또 출근하는 거, 이걸 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게 너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말은 안 통하고. 병원, 양로원 등으로 흩어진 파독 간호사들. 스스로 선택한 독일 행이지만 타지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타국살이를 견뎠던 지난날. 그 시간들은 켜켜이 쌓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큰 항목에서 조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뭐 이런 초창기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를 못했어요. 가정에 내 뭐 아우들, 동생들에 보탬이 되는 어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막연하게 외국에 대한 동경. 맞아요. 내가 뭐 어떻게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원하게 된 거죠. 그때는 거의 의무적으로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이 한국으로 송금을 했어요. 여기 와서 어떻게 이리 생활 해야 됐나 싶고 좀 후회도 되기도 했지만은 내 부모가 계시고 내 형제가 있으니까 여기라도 얼마 벌어서 한국에 우리가 송금해서 먼저 하여튼 기반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자랑이랄까 아니면 기쁨이랄까 뭐 그걸로 견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조국이 숨통을 쉴 수 있다.
27살에 한국을 떠났던 김철수 씨도 삼척을 거쳐 독일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온 취재진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부부. 독일에서 산 세월이 더 많지만 한국 음식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보릿고개를 피해 독일 지하 막장으로 향했던 김철수 씨. 일은 그럭저럭 적응해 나갔지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노동은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젊을 때는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았어요. 힘들다는 건 그 근무 끝나고 집에 오면 잘려면 외롭고 부모 생각나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고 했던 것이 좀 어려웠던 거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삼척 도계의 풍경. 그 도계를 가니까는 거의 산이 검정산 같아요. 검정산이고 그 석탄뿐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 당시 저희 같이 온 우리 동료분들이 거의 다 광산에 근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도계라는 탄광촌에 가서 2주 동안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광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실제 보셨었던 독일의 탄광은 좀 어떠셨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탄광이라면 그 산속 깊은 곳에 그러니까는 그 지형도 있고 그 험준한 곳인 줄 알았는데 독일에 와 보니까는 광산이 그냥 그 주택지에도 있고요. 큰 대로에도 있고.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대신 독일에 남는 걸 선택했습니다. 청춘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을 쉽게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파독 광부들이 같은 선택을 했죠. 파독 광부들의 청춘이 깃든 곳, 독일 루르 지역에 있는 졸페라인 탄광 산업단지입니다. 현재는 탄광 산업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자 박물관, 수영장,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근에 있는 보훔 광산박물관. 석탄의 시대가 저물며 대부분 과거의 흔적을 지워나갈 때 이곳은 탄광산업의 흔적을 모으기로 합니다. Also das Deutsche Bergbaumuseum ist tatsächlich das weltweit größte Bergbaumuseum dieser Art. Also das Ruhrgebiet hat also insbesondere das Ruhrgebiet, wo wir hier sind, hat seinen Wandel schon Mitte der 1950er Jahre begonnen. Also das bedeutet, wir haben einen sehr, sehr langen Transformationsweg hinter uns. Und wir erhalten daher auch sehr viel Industriekultur. Das hat ja einen sehr, sehr hohen Stellenwert. Wir haben ja sehr viele verschiedene Standorte der Industriekultur und jeder ist natürlich individuell. Die Schließung der Bergwerke, die waren nacheinander, also nicht alle auf einmal. Das war ein sehr, sehr langjähriger Prozess und dementsprechend musste das natürlich auch unterschiedlich gehandhabt werden. 실제 광산에서 가져온 권양기는 이곳의 랜드마크. 지하 20m 아래엔 채굴 과정을 재현한 인공 갱도도 있습니다. 연간 40만 명이 보훔 광산 박물관을 찾고 있죠. Wir hatten ein Klassentreffen hier. Das war spannend zu sehen, wie die früher. Wir waren unten bei den unter Tage waren wir und dann das war halt spannend zu sehen, wie die früher gearbeitet haben. Wir haben die Maschinen gesehen. Wir waren auch da oben waren wir. Und
Jetzt, was ich sehr viel interessant habe, diese große Baumaschine unten, das habe ich 3-mal in Saudi-Arabien gesehen und habe ich, wie die funktionieren. Habe ich gesehen, wie die funktionieren, wie die das gebaut haben. Und dann haben wir noch unser Museum, welches auch ein Leibniz-Forschungsmuseum ist. Junge Leute liegen uns tatsächlich sehr am Herzen, denn wir möchten denen ja auch eine Zukunft bieten. Also Attraktivität für unsere Standorte, die mal Montanindustrie waren und sich jetzt natürlich wandeln. Das heißt, wir schauen durch verschiedene Veranstaltungen, Ausstellungen, Aufklärungen, dass wir den jungen Leuten erklären, warum Industriekultur für uns so wichtig ist. Aber natürlich müssen wir zukunftsgewandte Lösungen entwickeln, damit wir ein Gleichgewicht schaffen zwischen der älteren und der jüngeren Generation. 강원도에서 태동한 수많은 파독광부들. 그들이 뿌린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 독일 곳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의원도 나왔죠. 하원 의원식으로 의원들도 뭐 정치계 아니면 뭐 의학계, 그 다음에 뭐 의사 뭐 이런 걸 아주 한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법률가들, 판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도 많고 그 다음 뭐 사업 관계에 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직접서 활동하는 그런 이세들도 있고. 광산 이미 문을 닫았지만은 남아있는 데를요 활용을 해가지고. 무슨 그 한국의 무슨 문화유산이나 유산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후손들이 젊은이들이 한번 다녀갈 수도 있게 만들고. 젊은 광부들이 저마다 꿈을 안고 독일로 향할 때 대한민국의 광산도 가장 화려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마지막 국영 탄광인 독일 광업소가 폐광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전사들의 청춘은 막을 내렸지만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들이 쏟아부은 땀은 잊히지 않기를. 우리에게도 가슴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음을 누군가는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